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성입니다. 오늘 팩트론을 준비를 해봤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입니다. 우리 팩트론 우리 팩트론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하락을 많이 하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 근데 이제 일단 코스피를 보시게 되면은 떨어지는데 뭐 엄청난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체감과는 다르게 0.46이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떨어진 거니까 일단 좀 더 봐야겠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거 하락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하락이 미중 관세가 아니죠. 이 관세 이슈 말고 다른 이슈 있죠. 그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그리고 로봇이 이렇게나 좋다, 수급이 좋다라는 것은 코스닥에서 좋다라는 것은 반대로 수급이 고점에 있었던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움직여라고 하면은 누가 대표적으로 움직였어요? 비만 치료제가 대표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돈이 이제 빠져나가고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도 2차 전지에서 좋은 그림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약세고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빠지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대장인 우리 펩트론이 좀 더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되게 좀 정직하게 차트가 와버리고 있어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121선까지 온 그림이고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빠지죠.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죠?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빠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펩트론에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의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일라이 릴리가 지금 카무루스랑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많은 안티들이 아직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라이 릴리, 카무루스가 있으니까 이 주사제는 더 이상 우리 펩트론이랑 할 필요가 없고 얘네가 지금 요즘에 집중하는 거 뭐야? 울프글리프론. 그죠? 연구용이잖아. 뭐 이제 이런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메세라, 오늘은 카무루스, 폴로이드 크리스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많이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하락의 이유를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다가 올려드린 것처럼 미국의 지역은행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써있죠. 저수익 자산과 부실 부동산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BTFP 저금리 대출마저 끊겼다. 이제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BTFP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은행 정기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연준이 예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어요. SVB. 그거 이후에 도입했던 긴급 대출 창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5년도 3월에 완전히 종료가 되고 저금리 자금줄이 막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없다. 자금줄이 막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 문제 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지역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이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은행들이 많이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금리 고착 그리고 오피스 공실 증가로 담보 가치 하락, 이제 부실 위험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제 부실 채권의 증가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연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금 이탈, 그죠? 고금리 머니마켓 펀드 이제 이걸로 이어지는 이동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당연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출 수요 둔화가 되는 겁니다. 기업, 가계
모두 경기 둔화로 신규 대출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되는 거고 신용 위험 전이 가능성이 있다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 중소기업들 유동성이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죠. 답이 효과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걸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은 금융 섹터 전반의 약세고 신용 스프레드 확대되고 신용 리스크 오프, 심리 확산되고 코인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전반적인 동반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거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처럼 이게 이어지는 건가?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지만 요걸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 너무 떨어지죠. 예, 엄청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코인 시장도 엄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체감하기로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붕괴야 뭐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시장 붕괴로까지 이어질까?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음이에요, 낮음. 그죠? 이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호재를 보고 있잖아요. 연준이 당연히 개입한다.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이 붕괴되게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냐? 정책의 백스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BTFP,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이제 끝났지만, 할인 창구, 그리고 SRF라고 이제 스탠딩 레포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금 보호 합병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아까 말씀드렸던 SVB 그 이후에 당국의 대응 속도가 훨씬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지금 당장 이거는 없더라도 너네를 도와줄 방법은 있다. 수단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은행 요거를 많이 익스포저가 큰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은행이 될수록 얘네들 피해가 좀 커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요 정도 얘네들은 좀 많이 힘든 기간이 되겠지만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 흐름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붕괴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적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갈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불안 요소, 약간이 아니죠. 사실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이렇게 좀 우리도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하여튼 근데 그렇지만 우리 펩트론 전체적으로 큰 굵직굵직한 이 바이오 상위 종목들은 사실 원래 이렇게 시장에 의한 움직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흐름은 좀 이례적이라는 거고 지금처럼 바이오 섹터 아예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약세고 바이오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익실현, 그죠? 매도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혹은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일로 지금 뺏기고 있는 거죠, 수급을.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막 이렇게 막 급등 막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원래는 그죠? 원래는 그런 애들이니까 지금 얘네들이 원래의 가치를 당연히 찾아갈 애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우리 펩트로는 일라이 릴와의 기술 이전 계약 이거 빼먹을 수 없겠죠. 오히려 지금 이게 9월 달에 이 내용이 나왔어. 막 분위기 한창 좋은데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막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상승이 더뎌. 막 이러면 오히려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나오고 지금은 시장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하락을 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오히려 기회로 잡을 수가 있고 요때 이제 뭐 지금 건설하는데 승인이 절차가 좀 오래 걸리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일 보는 것도 좀 많고 그래서 그렇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주가 반영이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과 플러스 돼가지고 탄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가총액은 뭐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난 영상, 지지난 영상 계속 말씀을 드리죠. 메사라가 10조를 받았고 그 알테오젠이 역대 계약 규모가 8조 4천억이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메세라의 기술력과 우리 스마트 대포라는 것에 대한 플랫폼이죠. 기술력 그리고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고 근데 우리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는 여기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 뭐죠? 루프원, 그 다음에 SN 그리고 UCN2, 그러니까 근손실 방지죠. 모든 것에 대해서 펩타이드 약물들이죠. 다들 모든 것에 대해서 1개월 제형 적용이 가능해. 병용 확장이 너무 좋다. 근데 플러스 뭐가 있다고요? 우리 페트로는 이거 스마트 대포는 생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펩트론만이 가능한 거고 생산 능력이 있다. 그죠? 대량 생산 능력까지도 갖추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스케일업. 유일한데 이렇게나 미친 듯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근데 그 기술력이 어디에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기술력이다. 그 플랫폼이. 그쵸?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알테오젠이 24주니까 지금 이건 이제 기회라고 볼 수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카무루스 좀 말씀드린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하락의 이유가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공포가 좀 공포스럽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침착하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우리 여러분들 펩트론 플러스 시장의 흐름에 맞는 대응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눌러서 제 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통방 입장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난 문자가 좋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그냥 약간 관망식으로 혹은 상단가가 좀 애매하다 하는 종목들은 매도하시란 말씀을 좀 전달을 드렸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에 맞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죠. 영상에서. 이제 그게 바로 에코프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충분히 기회로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월 14일이 여기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건 놓칠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잡았고 이렇게나 갑자기 빵빵 터져줄 줄은 저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하여튼 다행입니다. 그래서 갔고 그다음에 지금도 보유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펩트론이 언제 나올까 이런 거 사실 기다리는 중에 있잖아요. 기다리면서 우린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펩트론에 대한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소통방에서 그래서 펩트론 검색하시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대응을 잡을 거니까 제가 최근에 아무 말 안 하죠. 이런 변동성 막 나오잖아요. 확실할 때 잡아요. 확실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할 때 잡아야 돼요. 안전한 타점. 보시는 것처럼 이제 6월 4일 날 매수 못 하시던 분들 들어갑시다. 이날 뭐예요? 하한가 간 날. 하무루스 확신이 있던 거죠. 하무루스 그리고 펩트론 스마트 대포. 이건 아니다. 그리고 6월 5일도 그동안 어제 매수 못 하신 분들 들어갑시다.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이거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개인번호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펩트론 세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여기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새로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중요한 일정, 새로운 소식, 타점, 대응, 소통방 입장 이런 것들로 전체 발송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다가 우측 상단에 좀 크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한테 펩트론 남겨주시면 되고, 지금 최근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펩트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너스 몇 퍼센트입니다. 수익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댓글 중에서. 그러면은, 내가 조금 기존에 제 영상을 미리 보신 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내 평단가가 좀 높아 하시는 분들 혹은 내 평단가가 27만 원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페트론 그리고 평단가 얼마 얼마다 얼마 얼마 원이다 이렇게 좀 같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대응 잡는데 좀 더 많은 준비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평단가를 제가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좀 주도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갈까를 좀 그분들한테는 따로 제가 주소록에 따로 포함을 좀 해드리고 있다가 따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단가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요 닉네임도 함께 좀 남겨주셔가지고 확인 한 번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제가 빠르게 채널에 추가를 눌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 지금 이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무루스도 사실 계약 규모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세라, 뭐 화이자 메세라 얘네들 말씀드리면서 얘네들과 단순 비교 분석을 해봐도 우리 펩트론이 얘네가 10조가 나왔는데 우리가 10조 이하가 나오는 건 이상하다. 그죠? 이것만 말씀을 드려도 전혀 뭐 걱정될 게 없어요. 사실 얘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늦어지니까, 그죠? 안 나오니까 보유 피로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하락이 나오니까 공포스럽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는 매수를 할 때 공포가 아니었는가? 그쵸? 맞죠? 공포였죠. 그럼 우리는 되게 쉽진 않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진 않지만 공포에 매수를 했네? 이거 말로만 쉽지 원래 잘 안 되던 거죠? 근데 과거에 제 영상을 이때 3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1월 달에 12월 달에 4달 동안 놀 때죠? 이때 1월부터 3월까지 3월 말까지 4월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금씩 모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는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공포 찌라시 막 돌고 안티들이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죠? 예,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매수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때죠, 요때. 제 첫 영상 올라갔을 때가 9월 30일이고 그 전부터 다른 채널에서까지는 이제 찍어달라 해서 찍어드렸던 유상증자, 황금 낙하산, 관리 종목이다. 찌라시 돌고 서킷 브레이커 그때도 시장이 안 좋았어요. 이때 나도 매수를 했습니다. 저 다 보여줬죠. 계좌까지 인증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공포, 불안, 공포에 매수했어요. 그럼 지금도 우리한테는 공포와 불안과 보유 피로도가 올라간 현재의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정 패턴이죠. 과거의 패턴과 유사한 건데 주봉상으로 21선을 하방 이탈을 했을 때가 우리한테는 확실한 기회였구나라는 걸 자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선을 얘네가 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죠? 하방 이탈로 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한 1주, 2주, 많게는 한 3, 4주 이렇게까지 놀아주다가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태까지 늘 그래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치는 것, 뭐, 그리고 떠나고 관심 끄고 막, 이렇게 하는 판단보다는요, 이 종목의 진짜 움직임의 주체, 어제 설명을 드렸죠. 얘네는 지금 매수를 가져가고 있어요. 매수. 얘네들처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세력들이고, 우리는 다르죠.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가다가 여기서 이때 상방 시도를 할 때 거래량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눌리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어디 정도 눌리겠구나를 알아요. 이제 그때 잡든가 혹은
요거를 뚫고 안착을 하는 거, 요때 잡든가. 예, 요 두 개가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시간을. 근데 이제 우리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팡 쏴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제 1차 한번 가볼까요? 2차 가볼까요? 뭐 이제 이런 거 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고 있어야 조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좀 대응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애초에 얘도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번호 저장하시거나 기억하셔가지고 대응 수익 남기시기 바라고. 자, 이제 지금부터 좀 많이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긴 한데 우리 펩트론은 PLGA 이제 생분해성 고분자 밀입구 요거에 좀 되게 안전하다. 수술을 할 때도 쓰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PK 데이터 요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이 많이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오늘도 우리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는 그 부분이 되게 좀 많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일단은 PLGA 이게 이제 뭐냐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제 이걸 올려드렸어요. 사진을 하나를 올려드렸죠. 이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이건 옛날이구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자,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해서 밀입구 체내 분해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녹으면서 약물이 조금씩 혈중 농도가 균일할 수 있게 퍼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스마트 대포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주머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PLGA라고 하는 것은요. 피하 주사 부위에서 혈액으로 약물이 확산되는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식 이게 스마트 대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른 애들 뭐 약간 뭐 카무루스 지금 이제 카무루스 얘기 드리잖아요. 카무루스 얘네들은 조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를 늘리는 방향이었죠.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혈중 농도가 내 혈중에 이 약물이 50% 이상 혈중에 섞여 있는 것이 떨어졌을 때, 50% 정도가 됐을 때가 언제냐, 얼마나 걸리냐, 이거를 얘네들은 늘리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1개월 제형을 맞추려고 하는 애들이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스마트 대포는 이제 그 내용이 아니라 주머니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프원이든 UCN2든 뭐 펩타이드 다른 거든 뭐 비만 치료제 우리 일라이릴리의 약물이든 약물들이죠. 뭐든 다 담아낼 수 있는 병용 확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플랫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PK 데이터 이렇게 부작용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약물을 투여했을 경우에 빠진다. 그죠? 빠진다. 이게 이제 우하향하는 게 일반적인 데이터예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 대포는 넣었어. 이게 이렇게 빠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퍼지는 거잖아요. 천천히 퍼지는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작은 급등락, 주식처럼 작은 급등락이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이만큼. 딴 애들은 한 달이면 여기가 있을 거에 우리 스마트 대포는 여기 있다는 뜻이 여기에. 이제 한 달 뒤면 우리가 또 뭘 하죠? 또 투약을 하죠. 그럼 뭐야?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해서 요 부작용선은 건드리지 않는 이상적인 그래프가 가능하다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이제 이게 이상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정도는 약이 투여가 돼야지 절대 용량이 들어가야지만 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살이 빠져. 그런데 다른 애들은 뭐 메세라 걔네들은 요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일주일 제형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걸 기준으로 해서 12주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들어가는 약물의 이 용량이 적다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점점 늘린다예요. 점점 늘린다. 이제 이때부터 요기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효과가. 그러면은 이 적응 기간이 짧은 약물일수록 좋은 건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안정성이, 그죠? 안정성이 PLGA, 이거는 인체에 안전한 물질이 당연히 쓸 거고, 수술 시에 체내에 녹는 봉합사의 재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돼가지고 체내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의 부위에 뭐 장기, 근육, 피하지방층 등을 봉합할 때도 사용한다 정도로까지도 안정성이 매우 이미 많이 입증이 된 그 PLGA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PLGA를 우리 스마트폰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지질 기반 액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리피드 베이스트 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주사인 건데, 이거는 이제 겔이라고 해가지고 피랑 만나면은 젤의 형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당연히 안전한 약물을 당연히 쓰겠지만, 지금 이거는 젤의 형태가 돼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면서 이제 약이 천천히 퍼지게 만드는 그런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약동향, 투여 편의성, 제조 난이도, 대량 생산, 그리고 사업 현황, 뭐 어쩌고저쩌고 리스크랑 강점이랑 뭐 하여튼 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약동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PK 데이터, 혈중 농도, 초기 과다 방출, 뭐 이런 게 잘 되냐 안 되냐, 최근 연구 결과가 그런 게 좀 나왔었냐 안 나왔었냐 이런 걸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카무루스는요, 플루이드 크리스탈은 초기 과다 방출, 이게 좀 뚜렷해요. 좀 많이 잘 나와요, 잘.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젤의 형태로 잘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내 피에 다 섞여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초기 과당 방출이야. 그럼 뭐가 생깁니까? 부작용이 부작용. 그죠? 근데 말씀드렸던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뭐 우리 펩트론 스마트 대포에 대한 뭐 이제 되게, 저도 이제 뭐 영상 찍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펩트론한테만 유리한 자료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제 되게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 대포는 초기 피크 억제가 완만하게 상승한다예요. 매끄러운 곡선을, 이 데이터를 구현했다. 이거 이제 제가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투여에 대한 이제 편의성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일단 1개월, 둘 다 1개월, 1개월이 노리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최대 6개월 제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나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릴리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이 주사 바늘 게이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뭐 굵냐 안 굵냐 이건데, 22에서 23 게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23 이렇게 G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위가. 근데 이제 우리의 펩트론 스마트 대포 어떻게 되는가? 소량 고농축 현탁 설계 가능하다. 그래서 가는 바늘인데 이제 29에서 31 게이지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지금은 더 얇게 만드는 기술력을 우리가 좀 제가 발표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 안에서는 29에서 31이라고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제 이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량 생산이 어떻게 좀 가능하냐. 지금 릴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대량 생산. 그리고 또 미친 듯한 물량이 필요해요, 지금은. 근데 그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이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네들은 기존의 현탁 라인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유리합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점도 이슈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라인이 있다. 그리고 뭐 얘네들도 뭐 스케일업을 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 펩트론은 잘 아시다시피 CGMP,
라인을 구축, 스케일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플랫폼과 CMO 동시에 가능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유리함, 그리고 얘네가 사실은 이제 유일하죠. 희소성, 이 기업에 대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이란 걸 했을 때 계약 이 규모를 따져봤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기업들이죠, 모든 기업들은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 플랫폼 플러스 CMO, 생산 모델까지, 스프링 모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우리 펩트론이, 그러니까 카무루스보다 당연한 거고 메세라보다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알테오젠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일단은 최호일 대표님과 엄민용 위원 이제 둘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 예를 잡고 들었는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지금 그거 봤을 때 저는 일단은 알테오젠 총액 24조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도 바라봐도 욕먹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기업과 비교 분석해보고 저 기업과 비교 분석해보고 또 다른 기업과도 비교 분석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페트로는 꿀릴 게 없어. 그럼 뭐야, 지금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외부적 요인, 단기적 기회이기 때문에, 그죠? 기회이기 때문에 뭐 손절은 아니고 당연히 매수 관점인데, 들어가신 분들 소액이죠. 1차 나쁘지 않단데, 하지만 안전하고 시간을 우리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는 안전한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타점을, 대응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나한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대응을 월요일 다음 주 계속 이제 앞으로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또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처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맞는 종목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펩트론 남기셔가지고 요거 가져가셔가지고 대응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또 그래야지 내 채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태까지 문 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